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가 다 그런 불과 1950년대 60년대 선진국도 거기를 휩쓸었는데 그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사람을 다 그 터널 비전으로 가둬놓고 무의미한 그 반복적 일을 시키는 그런 데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해방됐다고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PC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1990년대부터. 인간 노동이 그게 뭐 월급을 많이 받는 노동이든 적게 받는 노동이든 어느 분야의 노동이든 그게 배운 사람의 노동이든 안 배운 사람의 노동이든 전부 정보화되기 시작하고 연관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이제는.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개인 관점을 가진 제대로 된 세상을 연결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업이 질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소통은 계속 매스미디어 인터넷 폭도 게시판 폭도 소통으로 가다가 소통도 딱 2010년에 그게 같이 딱 그 무렵에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흐름들이 유럽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막 활발해지는 거죠. 그게 준비가 돼 있다가 이번에 트럼프라는 한 인물하고 쉐일 혁명이라는 쉐일 그 로또를 딱 맞으면서 미국이 뻥 하고 치고 나가는 거죠. 자, 이런데 한국은 문제가 뭐냐? 미국이나 유럽을 서유럽을 이 해체가 지배를 해왔단 말이에요. 해체라는 건 혁명이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때 이 빼딱한 놈들이 혁명 대신에 해체를 택해요. 그게 언제냐? 1960년대 후반에. 그 영어로도 있어요. 해체주의, deconstruction. 제가 유식한 것 같죠? 아니에요. 자제분들 다니는 본인이 다니는 형님이 다니는 누나가 다니는 동생이 다니는 학교 가보세요. 인문학, 사회과학, 미학, 음악, 미술, 평론, 연극. 입만 뻥끗하면 해체, deconstruction, 해체, deconstruction이에요. 입만 뻥끗하면. 해체의 미신, 해체의 신앙이 대한민국 아카데미아, 대학과 언론과 지식인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게 유럽과 미국을 장악하기 시작한 지가 50년 전이거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가서 뭐 배워오겠어요? 그거 배워왔지. 그래도 유럽과 미국은 나요. 왜 낫냐? 그 사람들은 해체하고서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 색동옷 입고서 춤추고 난리 피는 그 문란한 것들. 이게 혁명을 못하니까 그걸 하자는 거거든. 혁명이 뭐냐? 혁명이 권력 잡고서 피바다 만드는 게 혁명이다 이거야. 오케이. 나 근데 혁명 왜 하려고 그랬던 거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권력의 문제가 아니야. 세상을 해체시켜버리는 거네. 그러려고 내 혁명하려고 그랬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공산주의 혁명할 게 아니라 해체를 직접 하면 되는 거야. 그게 1960년대 말에 나온 해체주의의 기본 철학입니다. 가족, 동성애, 섹스에 관한 규칙, 사회의 근본적인 어떤 신의 성실에 관한 원칙 이거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진실이 어딨냐 이거예요. 옳고 그름이 어딨냐 이거예요. 공동체라는 게 어딨냐 이거예요. 한순간에 눈 맞아서 으쌰으쌰 거리고 섹스를 하든 혹은 촛불 들고 튀어나가서 불 지르고 파괴해버리든 그게 인생의 희열이다 이거지. 그런 풍조예요 이게. 그걸 해체주의라 그러는데 그걸 배워왔단 말이에요. 5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지식층이라는 사람들이.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한다는 사람들이. 그걸 배워오니까 그 다음은 무슨 짓을 하겠어요. 그걸 갖다 놓고. 거기에 친북봉을 맞죠. 왜냐? 잘 살게 되니까 지킬 게 많잖아. 북한이랑 대립하면 겁나거든. 친북봉 맞는 거예요. 그 친중봉 맞죠. 왜냐? 중국이랑 같이 붙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서양이나 유럽에선 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해체로 떠들고 그 난잡하게 구는 놈들이 위에서 날뛰어도 지중해 2000년의 전통,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전통하고 그리스 로마 전통을 지식층이 안다고요. 웬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난잡하게 떠드는 놈들이 있어도 뒤는 지켜줘요. 프랑스가 그렇잖아요. 해체주의가 그렇게 풍미한 데가 프랑스 파리 68 혁명 후에 프랑스예요.
근데 프랑스를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야 실제로. 한국처럼 열광 안 해요. 한국에요. 해체를 떠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7글자가 박힌 책이 그게 제목으로 박혔거나 부제로 박힌 책이 1990년대 초 5년 동안 1,500권, 2,000권 나옵니다. 하루에 2권씩 나와요. 여기는요, 완전 망가진 거예요. 정신머리가. 그래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인물이. 정치권에도 없고, 언론계에도 없고, 대학가도 없고, 제대로 된 그 어떤 정치 철학적 혹은 역사에 대한 인식, 역사에 대한 해박한 교양, 이런 거를 베이스로 딱 깔고서 제대로 된 보이스를 굵직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문 거예요. 거의 없어요. 50년 동안 사람이 안 길러졌는데. 서양에서 썩은 해체원단 뽑아다가 거기다 친북봉 놓고 거기다 친중봉 놔갖고 여기에 장전되어 있는 건 완전히 썩은 독극물 덩어리인데요. 50년 동안. 그게 이제 우리의 큰 과제인 거예요. 이 해체주의가 우리나라 얼마나 풍미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 해체주의 미학에 따른 건물이에요. 요새는 저렇게들 안 짓는데 저게 극단적인 건물이죠. 건축물 흔들어 갖고 거의 쓰러질 듯이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이게 해체주의 컨셉이에요. 왼쪽 위에 있는 거, 왼쪽 아래에 있는 거죠. 완전히 구겨버린 저게 무슨 종이 쪼가리 같이 그 건축물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참 희한한 건물인데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보고 있으면 무슨 도깨비가 이렇게 머리에 쓰는 두 뿔 달린 모자 같잖아. 최근에 완성됐어요. 무지하게 비싼 돈 주고. 어딨냐? 서울에 있습니다. 무슨 교회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 세문안 교회입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야, 기독교 미학이 완전히 해체주의에 말려 먹혔구나. 저는 기독인의 정신이 해체되어 있지 않기만 바랍니다. 미학만 개판 났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신앙을 위한 건물이 아니에요. 저거는 해체, 악마에 의해서 해체된 영혼 상태를 그린 그걸 찬양하는 건물입니다. 세문안 교회 권합니다. 팔아버리십시오. 해체하십시오. 해체주의에 물든 아주 살벌한 건물을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편으로는 원래 준비되어 있던 이 소통과 분업에 의한 혁명에 의해서 정신적인 각성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셰일로또가 딱 얹혀지니까 완전히 통합혁명이 일어난 거죠. 저는 이걸 보수혁명이라기보다 통합혁명이라고 불러요. 왜냐? 해체가 deconstruction이고 통합이 construction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난 5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을 휩쓸어 왔던 해체주의를 다시 말아갖고 완전히 사회의 기관과 원칙과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그런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앞으로 최소한 50년 갈 겁니다. 최소한 50년 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이제 딱 수면 위로 정치 권력, 대통령이라는 정치 권력까지 장악을 하고 튀어나온 게 2016년 11월인데 2016년인데 중국은 무슨 짓을 했냐? 미련한 짓을 했죠. 중국은 미국이 지난 1970년대부터 한 5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머리 위로 중동 산유국 오펙 모시고 그걸 위해서 옆구리에는 서유럽을 끼고 가고 총은 러시아를 향해서 겨누고 그러면서 허겁지겁 돌아다니면서 빵꾸난데 땜빵하러 돌아다니고 아까 그 땜빵한 거 봤잖아요. 그 전쟁의 역사들. 미국이 그렇게 갈 거라고 본 거예요.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러니까 얘들 무슨 생각한 거냐. 오케이. 그럼 우리는 아예 산유국을 한 2개쯤 완전히 딱 잡아가지고 반미블락 만들자. 첫째, 이란과 베네수엘라. 반미블락의 초석을 만들자.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수송 라인을
라인에다가 우리가 해양기지를 쭉 둬갖고 하시라도 에너지 수송 라인을 깨버릴 수 있는 그런 근거지를 만들죠. 그게 일로 일대죠. 생각해보세요. 이란 애들. 저 짓거리 해놓고서 미국이 그러니까 야 우리 호르무즈 해협 깰 거야 이러고.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세계 에너지의 3분의 1이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이거든요. 그거 깬다고? 깨버려야지. 작살나네요. 그 순간에. 근데 그런 거가 만약에 중국이랑 단골을 제대로 맺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그걸 추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펙이 주도하는 미국이 위기를 계속되는 위기를 관리하면서 땜빵질하는 그런 석유 안보 체제, 걸레 같은 석유 안보 체제 50년, 개걸레 석유 안보 체제, 그게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라고 딱 전제하고서 이 짓을 저질러 온 거예요. 20년 동안. 이거 이제 최종 완성본을 저지른 건 시진핑이고, 그 구도 아래서 북의 핵과 미사일을 무장시키고 그걸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 나오냐? 거기 물론 북의 핵과 미사일 얘기는 거론이 안 되지만 중국의 고위 인민해방군 브레인들이 1999년에 쓴 초한전, 영어로 Unrestricted Warfare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책이요. 영어로 완전히 적어져 있어요. 번역돼 있어요. 그리고 공짜예요. 구글에서 찾으세요. 영어본. Unrestricted Warfare입니다. 무한전쟁. 무제한 전쟁. 여기에 지금껏 시진핑 체제가 저질러 왔던 일들이 거의 다 블루프린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판 진본 다나카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9년에 중국의 그 장개석 세력이 그쪽에서 운영하는 신문이 2년 전에 일본에서 또 그 비밀리에 회람된 일본의 극비 국가전략문서 다나카 문서를 우리가 입수해서 보도한다. 그러고서 보도를 했어요. 그 이제 과연 다나카 문서가 그러면 진짜로 존재했냐? 그게 진짜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후에 뭐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일단 다나카 문서대로 일본이 간 건 맞아요. 다나카 문서에 보면 일본은 만주를 정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1927년에 쓰여졌다고 주장되고 발표가 29년에 폭로가 된 문서인데 만주 전쟁은 1931년입니다. 다나카 문서대로 간 거예요. 다나카 문서에 하면 일제가 중국을 정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간 거예요. 그 37년의 중일전쟁으로. 다나카 문서에 의하면 태평양 동남아를 정복하고 미국이랑 전쟁을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나카 문서대로 간 거예요. 1941년에. 단 다나카 문서는 정말 다나카, 그 당시 일본 수상인데 다낙 27년 무렵에 다나카 때 정말 만들어졌냐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서 회람시킨 거냐 가짜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이 무한전쟁이라는 책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핵심 브레인들이 썼다라는 게 명확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본에 대한 논쟁이 없습니다. 진본 논란이 없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보면 이건 판이 가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판에 가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도 저는 저거 판 깨지든지 아니면 무늬만 협상이 될 거다.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러니까 사실은 협상에 아무 효과가 없는 관세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뭣도 내버려두고 잔뜩 미국이 더 이렇게 딱 목 쥐에는 그것만 더 강화시킨 그런 조항을 담은 타결이 되면 그렇게 타결되는 거지. 다시 옛날로 빠꾸오라이 하는 그런 타결은 절대로 안 나온다. 왜냐? 무역전쟁과 관세라는 거는 그거는 표면이다. 뒤에 숨어 있는 건 뭐냐?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건 첫째 북한 손절매, 둘째 이란 손절매, 셋째 베네수엘라 손절매, 넷째 남사군도 손절매, 다섯째 대만 손절매, 여섯째 생각고 손절매, 일곱째 진주 목걸이 돌아가는 그 나라들 전부 손절매. 국제적으로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지정학적으로는. 그 다음에 뭘 요구하겠어요?
외국에 대한 여론, 언론, 학계 침투에 의한 공격하지 마라. 그거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이 해왔을 거예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요구하겠어요? 경제 측면에서 지재권 해적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영업기밀 강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첨단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중국에 진출했을 때 단세포를 심을 거를 막 작업을 하고 그걸 강요하고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거 다 한 다음에 또 아직도 더 남아있어요. 보따리가. 뭐가 더 남아있냐. 신강, 위구르, 홍콩 자치권 확대해라. 기독교를 비롯한 인권 획기적으로 증대시켜라. 그다음에 사회신용제도 같은 그런 흉악한 디지털 토탈리테리니즘, 그러니까 동물농장, 컴퓨터와 통신을 이용한 동물농장 건설하려는 그 움직임 중지해라. 국내에 대해서. 이게 패키지라고 이게. 이만큼 보따리가. 근데 그건 얘기를 안 해요. 직접적으로. 왜 얘기를 안 하냐. 믿을만해야 얘기를 하지. 그거 테이블에 꺼내놨다가 그 말 잡아 돌려가지고 이용해 먹을 거 아니에요. 국내에다 대고 풀면서 예를 들면서 저 미제 침략주의자들이 중국인의 정신을 해체시키려고 우리한테 이런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고서 중국 선전용으로 써요. 그런 빌미 줄 필요 없죠. 네가 내 속 알아서 처신해 임마. 그러고 패는 거예요. 무역으로 계속. 무역 가지고도 덜 맞았어. 금융으로 패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꼭 얘기해야 되냐. 이게 누구 화법인 줄 아세요? 스탈린 화법입니다. 쟤들이 공산주의자니까 공산주의 화법을 써야 돼요. 미국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식의 화법을 안 써요. 미국은요 어떤 식의 화법이냐면 공공연하게 학계 언론에서 담론을 잡아요. 몇 년 동안. 여론 작업, 어웨어너스 캠페인을 해요. 그게 이거 가지고 밑바닥에 달가져 갖고 쭉 가는 그런 화법을 써요. 스탈린 화법은 그게 아니에요. 갈고요. 계속 갈고. 계속 주리를 틀어. 옛날 우리 아전 화법이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전이 고개를 이렇게 무릎 꿇으면 될 일도 안 된다. 아전이 돈 달라고 안 해요. 알아서 아전 속을 짐작해서 가져가야지. 스탈린 화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사연구하면서 뭐 6.25는 김일성이 주도를 했고 김일성이 뭐 스탈린을 방문해서 제가 이러이러하게 전쟁을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6.25는 김일성의 전쟁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스탈린의 복심이 김일성의 입을 통해서 튀어나온 거예요. 스탈린이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걔들은.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요. 절대로 복심을 안 꺼내놔요. 네가 알아서 맞춰라는 거야. 그동안 줄이 틀어요. 김일성 따위가 그때 불과 나이 1950년이면 걔가 나이가 몇 살이야? 만으로 38인데. 만으로 38이 세계를 주물락거리는 스탈린 앞에 가서 전쟁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말이 돼. 그리고 그걸 근거로 국사학자라는 것들, 연구자라는 것들이 6.25는 스탈린의 전쟁이 아니라 김일성의 웃기는 짜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요번에 트럼프가 중국에 메시지 보내는 방식 보시고 얘기하시라고. 이런 개들이랑 상대할 때는요. 말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상대하는 게 좋습니다. 말하지 않는 건 뭐냐? 패는 거예요. 목 조르는 거예요. 나머지 네가 알아서 맞춰라 이거. 내 속 알아서. 아직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 난 더 졸라? 지금 딱 그런 아전 스타일, 나쁘게 말하면 조금 살벌하게 표현하면 스탈린 공산주의자 스타일로 미국이 시진핑을 조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그래서 저는 왜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옛날에 루즈벨트랑 처칠이 만났어. 그럼 둘이서 못할 얘기가 없어요. 다 까놓고 얘기해도 돼. 그렇다 그래서 처칠이 뒤돌아가서
루즈벨트 만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미국 놈들 그저 양키 저 천한 양키 장사꾼 새끼들 안 됐다. 처칠이 그렇다 그래서 저기 영국 언론에 대고 그렇게 씹겠냐고요. 안 씹어요. 또 루즈벨트가 미국 언론에 대고 그렇게 씹겠냐고요. 물론 지인들 사이에서 뭐 간접적으로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자기 동네에서 딱 지킨다고요. 그게 있다고요. 그 신의 성실이.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속내 다 얘기하면 중국이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충분한 기간 동안 거기에 대한 비밀 유지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밖에 딱 돌아서서 나와서 바로 그거 가지고 선전에 써먹죠. 상대방 공격하는 데 써먹고. 그런 상대인데 속내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스탈린 화법 써야죠. 화법을.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이나 이런 걸 보실 때 그 테이블을 보면 안 돼요. 아젠다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기일 뿐이에요. 무역과 관세는 무기고 아젠다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수단이고. 그럼 이 아젠다가 뭐냐를 봐야 된다고. 그래야 이 무기가 지금 무장해제로 내려놔질 거냐 아니면 계속 진행할 거냐. 지금 미국은 무역전쟁이나 관세전쟁에서 뒤로 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딱 두 가지를 발목을 잡거든요. 중국을 팔 때. 하나는 첫째, 무역이나 관세 이런 거에 의해서 위축에 의해서 미국인들 특히 서민층이 생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 이거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더 무서운데요. 월스트리트나 혹은 기업계에 중국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범털들 또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CNN, 워싱턴 포스트 어쩌고 저쩌고 해서 미국 정치 언론계의 상류층 범털들, 미국 정계 언계의 상류층 범털들, 법조의 상류층 범털들, 친중파들 이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랑 지난 2년 동안 싸워갖고 이제 구도가 잡혀서 저걸 물리치고 있다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안 물러나죠. 절대 안 물러납니다. 자, 절대 안 물러나니까 앞으로 이런 사정이 점점 더 노골화되면서 문재인 586 집단의 히스테리는 심해질 거고요. 정말 절망적인 발작도 아니고 거의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시저라 그러죠? 뭐 발작인데 경련. 이 문재인 586 집단은 히스테리를 부릴 거고요. 김정은이는 경련을 하고 한 번 경련할 때마다 단거리 미사일 하나씩 뿅뿅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 순간이 오는 겁니다. 저는 순간이 온다든지 문재인 586 집단의 권력이 결국 손에서 놓게 된다든지 이거는 의심을 안 해요. 제가 의심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음이 다른 거는 이런 거대한 쓰나미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슬기롭게 소화해낼 수 있는 정신적 각성이 돼 있냐. 미국은 그게 돼 있었으니까 셰일 로또를 이겨낸 거예요. 우리 그게 안 돼 있으면 큰 혼란이 겪습니다. 혹은 혼란 속에서라도 각성이 계속 완성될 수 있겠냐. 저는 차라리 그렇게도 생각해요.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완성돼서 그 쓰나미가 닥칠 것 같지를 않아요. 이게 미완 상태에서 진행 중인 상태에서 쓰나미는 닥칠 거라고요. 그럼 혼란 오는 거거든요. 그럼 혼란 속에서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한다는 게 뭐냐. 그 길이 뭐냐. 그때 징표는 뭐냐. 이게 이제 같이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고민해 볼 주제죠. 자, 그런 고민의 한 일환으로 이 진영의 그 용산구에 가서 과연 선거구에 이 열혈 자유민주 시민들이 유권자 조직을 몇십 명씩이라도 형성할 수 있냐. 그 샘플을 지금 용산하고 동작을을 잡거든요. 그래서 하루 용산, 하루 동작을입니다. 내일 모레 5월 16일 날 목요일 날 오후 6시 30분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 3번 출구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그리고 용산 주민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